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통합과학 신소재 강의는 4차시까지로 마쳤고요. 이 강의는 좀 덤으로 드리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소재를 안 했는데 원래 이 덤으로 주는 게 더 재밌고 더 또 깊이가 있잖아요. 마음껏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예를 들면 그래핀 나오고 탄소 나노 튜브가 또 등장하고 또 플로램도 가끔씩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그 원소에 대해서 좀 원자의 구조라든가 그 원자가 왜 결합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율표라고 배워보시죠. 이게 아마 우리 동북고에서도 지금 현재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유니버스, 자꾸 제가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우주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규칙은, 그러니까 모든 물체들은 모두 다 뭘요? 그 원자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걸 나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물체의 근원은 파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그건 제쳐두고 좀 더 깊이 나중에 들어가고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아주 가장 단순한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이 모든 만물들, 우리가 이른바 이 모든 이 원소 칠판을 만들고 이 모든 걸 만드는 이 원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질들은 모두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원자는 또 정말 단순한데 원자 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H라고 하면 이제 수소라고 그러죠. 이게 가장 작은 단위예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수소, 산소, 탄소 이렇게 되는 걸 원소라고 그래요. 원소라고 그러는데 그 쓰는 표기법을 잘 아셔야 되죠. 1이라고 보통 여기는 안 쓰는데 1이라고 쓰면 이게 뭐죠?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원자 번호, 원소 번호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게 이 핵에 들어가 있는, 핵에 포함되어 있는 양성자의 개수이기도 해요. 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원소의 특징이 결정이 된다. 그 특성이 결정된다. 이게 뭐라고요? 양성자 수.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가 바로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탄소는 뭐예요? 탄소가 아니고 원자 핵에 양성자가 6개가 있는 게 바로 탄소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쨌거나 근데 요거 1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질량수라고 얘기하죠.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도대체 몇 개나 들어가 있느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 이거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여기 전기를 띠는데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 이렇게 하죠. 요거는 뭐냐면요, 이 단위가 이게 한 단위가 뭐냐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하나예요. 아시죠? 이렇게 좀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 자, 한번 제가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 헬, 리베, 비, 시, 엔, 오, 아이고, 씨, 풀, 네. 좀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게 진짜 인간적이죠. 나마, 알규, 인, 황, 염, 아르, 칼, 카. 이렇게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좀 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이거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8줄로 만들어요.
그래서 8개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옥텟 규칙이라고 하죠. 이 옥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옥트. 옥투가 이게요. 8이라고 8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옥토퍼스 그럼 뭐죠? 옥토퍼스? 다리가 8개 가진 생물 뭐예요? 문어가 옥토퍼스. 그럼 여기 질문. 옥토버는 몇 월일까요? 옥토버. 옥토버.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그 일화가 있는데 로마 황제들과 관련한 아무튼 이 옥토가 8개란 뜻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원소들은요 딱 8줄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8줄. 규칙이 있다는 거죠. 8줄로 정리가 돼. 이거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 되게 다양한데 제가 외우는 방법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혹시 여기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외우는 방법은요 좀 리듬을 타셔야 돼요. 리듬을 어떻게 하냐면 수헬 리베피시 에노플레 나마알규 인왕여마르 칼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수헬 리베피시 에노플레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억양이 있어요. 나마알규 인왕여마르 알았죠? 칼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8줄이냐? 왜 8줄이냐? 아까 옥텟이라고 했는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니버스의 그냥 규칙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원자들은 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 전자는 제가 E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전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최근에 안 사실이에요. 거의 100년 좀 넘었을까 그 정도 아는 사실인데 전자들이 원자 핵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근데 이 전자들이요 되게 그 뭐랄까요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얘네가 아무데나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돌고 있는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 근데 재밌는 건 또 이 자리마다 전자가 들어가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자리는요 N은 1이라고 해요. N은 1, 궤도 1이라고 하는데 이 궤도 1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궤도 2는요 N2라고 하는 요 자리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면 8개가 들어갑니다. 2, 3, 4, 5, 6, 7, 8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더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요 또 뭐 더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또 뭐냐면 얘네들이 항상 모든 원자들은 어떠냐면 가장 안정된 불안한 걸 싫어해서 가장 안정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장 안정된 어디? 베개 밑으로 침대 위로 계속 가고 싶잖아요. 가능하면. 그리고 게임 하고 있는 그 앉은 자리 그 의자에 앉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원소도 그래요. 가장 안정된 곳으로 안정된 상태로 가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들의 안정된 상태는 이제 눕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고 싶다고. 이렇단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1번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요? 양성자 개수가 하나이기도 하고 따라서 전자도 몇 개요? 전자도 1개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요. 수소는 지금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걸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 이렇게 좀 지우는데 수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전자가 딱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자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자리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 얘가 안정된 상태로 이제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은데 취하는 전략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 라인에 있는 놈들은
대표적으로 수소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러분들 생각하기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기를 어디에선가 전자 하나 이렇게 얻어왔으면 좋겠잖아요. 얻어오면은 딱 채워지죠. 그러면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수소라고 하는 놈은요, 이렇게는 좀 못하고 어떤 또 다른 전략이 있지. 밖에서 전자를 빼올 만큼 얘가 힘이 세지가 않아.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원소 중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 바로 이 수소예요. 제일 힘이 약해. 하여튼 동네 북이야. 근데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때? 얘는요, 이 밖에서 가져오지 못하니까 어때? 차라리 내가 이걸 어떻게 하자? 요거를 그냥 버려버리자라는 거야. 버려버리면 뭐만 남지? 요게 뭐만 남아요? 이 알갱이 하나만 이렇게 덩그라니 남죠. 결국 뭐예요? 원자 핵만 남죠. 원자 핵만 남아요. 이때 상태, 요때는 이제 H인데 이때 상태는 어떻게 돼요? H.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전자를 띤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때? 얘는 플러스 1단위가 되는 거지. 이 1단위가 전자 한 개에 해당한다 그랬죠. 예. 플러스 전자 한 개만큼의 양전기를 띤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양성자의 정의이기도 한데, 예, 이렇게 돼요. 어떤 게 더 안정적이에요? 전자를 뺏기긴 했어도 어디엔가 그냥 버리긴 했어도 이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이게 양성자예요, 사실은요. 예,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리튬은 어떻게 될까요? 리튬은요. 이 같은 라인인 리튬은요. 한번 볼까요? 1, 2, 3이에요. 리튬은 3이죠. 양성자 3개, 전자도 3개야. 전자 3개면 어떻게 배열해요? 요거 그냥 그림을 여기다가 다시 그릴까요? 전자가 2개 채워지고, 예,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다 꽉 채워졌어요. 그쵸? 두 번째 자리에는요, 항상 정해진 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자리는 총 8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나? 하나, 둘, 셋, 넷, 8개네. 예. 그러니까 한 자리만 채워져 있고 나머지 7개는 비어있는 이 상태죠. 이러면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얘라면 어떻게 할까요? 안정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안정된 상태로. 그러면요. 그렇죠. 야, 이거를 8개를 채워야지 안정이 딱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데, 야, 어디에서 이거 8개를 구해올 힘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편해? 어떻게 하는 게? 요거를 아까 수소처럼, 예. 버려버리는 게 편하지. 던져주는 게 편해. 그러면 여기가 싹 없어지면서 이제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죠. 요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리튬이 있다가, 예, 요거 하나를 완전히 벗겨나니까 어떻게 돼? 벗겨나니까요. 전자를 하나 내주고 나니까, 얘는 중성이었던 게 전자 하나, 마이너스 전자 하나 빼면 플러스 1이 되죠. 보통 1은 안 쓰니까 쓰지 말게요. 이렇게 지금 되죠.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공통점이 나오시죠. 나트륨도 뻔하죠. 나트륨도 어떻게 할까요? 전자 하나 줘요.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주죠. 얘도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전자 한 개를 그냥 어떻게 줘버리는 식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공통된 특징들. 그래서 이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모아놔서 얘네들을 일족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족이라고 얘기해요. 일족. 족장은 얘인가? 족장은 따로 없어요. 근데 제일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요? 제일 불쌍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소가 바로 H. 자,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딴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조금 지울 동안에 그러면 2족은 어떻게 될까요? 저 두 번째 라인은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예. 자, 수헬리배 4죠. 4니까 핵이 하나가 있고 전자 4개니까 전자 4개를 어떻게 채워요? 첫 번째 자리는 2개를 꽉꽉 채웠어요. 근데 두 번째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자리는 베릴륨은 두 번째 자리는 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방이 비었고, 여기 지금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네. 요 상태예요. 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얘라면 어떻게 할까요? 안정되고 싶으면. 6개의 이 자리를 다 채우는 게 오히려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고? 요거를, 전자들을 차라리 다른 애한테 줘버려. 2개를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릴륨이 뭐가 돼요? 베릴륨이요. 2개를 주면은, 중성이었던 게 2개를 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플러스 전기 2단위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마그네슘도 이제 나오죠. 얘네들 라인은, 이 라인은 어떻게? 전자를 차라리 얻는 것보다 어떻게? 줘버리는 놈이죠. 전자를 몇 개 줘요? 2개를 주면서 2 플러스가 되는, 2 플러스가 되어서 안정이 되는 그 원소들이 바로 이 2족이다. 마그네슘도 어떤 게?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더 안정적인 놈이죠. 얘는요, 칼슘 2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돼요. 오, 아시겠어요? 3족,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수헬, 리베, 삐 5개지. 이 5개는 또 어떻게 하나? 얘네들은요. 5개는 예를 들면 2번째 자리까지 채우겠네. 하나, 2개 채웠지. 나머지 3개는 하나, 둘, 3개 채우고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네. 이것도 좀 어떻게? 빈자리 5개를 채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전략이? 전자를 밖으로 줘버리는 게 더 낫겠죠. 얘가 지금 누구라고요? 붕소인데, 붕소. 야, 근데 얘는 좀 더 애매하죠. 야, 3개 다 주자니 좀 어떤가요? 느낌이? 좀 아까워요. 그쵸? 아까워. 그래서 이 3개를 다 줄까 말까 아니면 얻을까 말까 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3개를 다 그냥 이렇게 추진할 것만 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알루미늄도 그래요. 알루미늄도요. 얘도 줄까 말까, 하나 줄까 말까 또는 아예 그냥 3개 다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줄까 말까 고민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을 많이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조금만 여기까지는 좀 한번 그렇다 치고 이 8쪽을 한번 가볼까요? 8쪽은 어때요? 8쪽. 이 8번째 라인은요. 헬륨, 네온, 아르곤이요.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완벽하죠. 헬륨 볼까요? 헬륨은 어때요? 핵이 있고 2개니까 전자 2개일 거 아니에요? 전자 2개 이렇게 놓고 꽉 채웠죠. 그러니까 얘는 자체가 그냥 안정된 놈이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전자를 주거나 전자를 뺏어오거나 이런 걸 우리가 반응한다고 하는데 서로 그냥 같이 붙어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공유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자체로 안정해요. 자족! 네온은 어떨까요? 네온은요, 딱 보니까 얘네는 수, 헬, 리베, BC, NO, 풀 5, 6, 7, 8, 9, 10 10이잖아. 그러니까 2개 있고 바깥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완전히 채워지죠. 딱 옥테트. 완전히 채워지잖아요. 자족이에요. 아르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뭐 굳이 다른 애들이랑 뭐 조건이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반응을 하거나 서로 공유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반응하지 않는 놈. 뭐라고? 이거를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성이라는 건 주변과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변과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활성 기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놈이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요 라인 한번 가볼까요? 이 플루린이라고 하나? 제가 좀 그 화학은 좀 약해요. 죄송합니다. 불소, 저는 그냥 불소라고 하는데 플루오르. 그 다음에 염소. 얘네 계열은 어떻게? 7. 얘는 한번 봅시다. 수, 헬, 리, 5, 6, 7, 8, 9죠. 9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9면은 핵이 있고 전자가 9개. 하나, 둘,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고 자리가 빈자리 하나. 아, 요런 상태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정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쵸? 얘는 뭐 여기 그냥 하나만 어디서 전자를 뺏어오면 되잖아. 어디선가 가져오면 되잖아. 그래서 주로 전자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루오르가 어떻게 돼요? 예, 전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 가져왔어요. 한 개 가져와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 이런 식이 되겠죠. 어떤 게 더 안정적이에요? 당연히 얘가 더 안정적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염소, 염화수소, 염화수소, 염소 10, 11, 12, 13, 14, 15, 16, 17 17이잖아. 염소는 어떻게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이렇게 되나요? 예, 여기 한 자리가 또 비죠. 이 바깥에 세 번째 자리에도 옥텟 규칙이 적용 8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그냥 뺏어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도 CL보다는 어떻게 전자 하나를 얻어오면은 마이너스가 하나 더 들어왔다. 그래서 CL 마이너스 1. 예,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요게 더 안정된. 다시 말하면 요 라인에 있는 요 놈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주로 뺏어옵니다. 뺏어와요. 뺏어오는 놈들이에요. 뺏어오는 특징을 가지는 그게 바로 칠족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얘네들은요 거의 그 원소들계의 우리 유니버스의 깡패라고 보시면, 조직 깡패, 조폭 깡패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현 되게 적당해요. 맞아요. 깡패예요. 주변으로부터 어때요? 전자를 뺏어오는 새끼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세요. 하나만 채우면 되니까 어떻게든 힘이 세서 뺏어옵니다. 얘네들한테 제일 많이 당하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중에 있어요. 누가요? 예. 수소가 쟤 불쌍하다니까. 수소가 제일 많이 당해요. 수소가 곁에 있으면 그냥 바로 전자 뺏어옵니다. 이런 놈이에요. 아유, 불쌍해라. 네, 그런 놈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는 그럼 예상이 되시죠? 어떻게 될까요? 예, 전자 2개를 뺏어옵니다. 얘도요? 예, 전자 2개를 뺏어오려고 그래요. 2개를 뺏어오죠.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요 4개의 원소가 얼마나 깡패인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센 깡패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존이 바로 플루오르 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 제일 무서운 놈은 누구냐면, 우리 입장에 지구상에서 사실 따지면 제일 무서운 놈이 뭐냐면 사실 플루오르가 아닙니다. 어떤 놈이에요? 바로 이 산소가,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구의 특징이에요. 지구의 특징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영역 있죠. 즉 공기, 기권. 지구과학에서 배웠죠. 기권하고 지권. 지표면과 기권에서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있는 놈이 누구냐면, 가장 많은 놈이 플루오린이 아니에요. 플루오르가 아니에요. 뭐예요? 얘가 제일 많거든요. 어디서나 볼 수 있거든요. 얘는요. 그러니까 무서운 놈이죠. 얘는 홀로 하면은 진짜 지존이에요. 홀로 있는 지존인데 얘는 뭐야? 거의 마피아 수준이야. 하나하나는 그렇게 세지 않은데 다구리로 몰려다니니까 무서워, 이 새끼들이.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그리고 얘가 또 누구를 그렇게 괴롭히죠? 맞아요. 수소죠. 그래서 얘한테 같이 반응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실제로 요거는 우리가 보기에 산소와 수소 2개가 결합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갑이에요? 가불이 확실해요. 얘가 갑이에요. 얘가 을이고. 그래서 얘한테 서로 사실은 전자를 공유해서 이거 공유결합이라는데, 공유해서 서로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러죠. 얘가 산소가 지 쪽으로 전자들을 어때요? 쫙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N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 B나 알루미늄 같은 처지라는 거 좀 아시겠죠? 약간 애매한 입장에 있어요. 뺏어오는 게 좀 애매해요. 예, 뺏어오는 힘도 좀 약하고 가장 힘이 센 게 요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뺏어오지도 못하고 좀 애매한 놈인데 어쨌거나 이거를 좀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1, 2, 3조까지는 어때요? 전자를 어때요? 예, 잃어버리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무슨 이온이요? 예,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전자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고 빼앗아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게 바로 주기율이에요. 이런 특징을 한눈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놈을 하나 빼먹었어요. 어떤 놈이죠? 바로 이 놈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놈이야. 탄소, 실리콘. 이 놈이에요. 왜 이렇게 독특하냐면요. 제가 이게 조금 지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쟤네들은 가장 바깥 자리에 전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요? 예, 예상이 되시죠? 탄소 같은 경우 6개, 6번째죠. 양성자수 6개, 그러니까 전자도 몇 개? 6개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 겁니다. 가운데에 핵이 있고 첫 번째 자리는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총 8자리가 있는데 전자 4개 채워지고 빈 자리가 몇 개요? 4개예요. 야, 진짜 애매하죠? 채워져 있는 것도 4개, 빈 자리도 4개예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진짜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뺏어오기도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뺏어오는 건데 뺏어오기도 뭐하고 힘도 약해. 근데 얘네들은 또 주잔이 또 아까워. 되게 애매하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런 C가 옆에도 또 있어. 얘도 4개가 부족하고 4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죠. 지네들끼리 주로 결합을 합니다. 많이요.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해요. 그래서 서로 힘은 비슷하니까 일방적으로 여기에서처럼 뺏어오지는 못하고 서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가죠.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얘도 4개를 주고 얘도 4개를 같이 공유하면서 총 공유하는 건 어때? 얘네들이 보면 이렇게 공유하는 걸 보면 서로 8개가 되죠. 얘도 8개, 얘도 8개가 되죠. 공유하니까.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자가주택 지 집이 있는 애라면 얘네들은 어때? 집 살 돈이 없어. 집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 쉐어하우스 같은 데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공유주택. 거기서 거실도 같이 쓰고 뭐 하여튼 자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이런 쉐어하우스형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공유를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일렬로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무슨 모양이에요? 사슬 모양이 되겠죠. 사슬. 그쵸? 줄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또는 어때요?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되게 다양한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그쵸? 예,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하나하나가 전자 결합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합팔이 4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또 되게 독특한 경우가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진짜 다양해요.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결합하고, 야,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옆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 흑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연. 네. 연필심, 흑연, 연탄, 흑연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다양하게 결합하는데 아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삼연체라 그러죠. 삼연체 구조로 꽉,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를 딱 줘서 딱 하면요, 이렇게 결합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단한 결합이에요. 서로 지네들끼리도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어떨까요? 흐느적 거리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조금 이제 음식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꼼짝도 못하게. 이게 뭡니까? 예, 같은 탄소인데 다이아몬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탄소가, 탄소뿐만 아니고 모두 그래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습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사족, 이 사족 원소의 특징이에요. 근데 둘 다 다양한데 왜 우리 눈에는 주로 탄소가 많이 보이느냐? 그건 좀 이유가 있는데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암석 쪽에 있습니다. 지구 땅 밑에 좀 많이 있어요. 얘는 좀 무거워서. 그래서 암석과 많이 결합을 하고 다른 것과 반응을 많이 못하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C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C를 많이 보냐면, 공기 보세요. CO2. 밑에 보세요. 바닥에도 이제 C가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이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면서 자기의 재료로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원소가 바로 C이기 때문에 그래요. C. 네. 이 C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슬을 만들고 여기에 또 수소를 갖다 붙이고 뭐 아무튼 뭐 이제 좀 틀렸지만 아무튼 산소를 갖다 붙이고 하면서 뭘요? 자기 몸을 만들었죠. 그래서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모든 생명체는 이 C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C로 만들어진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기물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또 취급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특별히 또 취급을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리고 실리콘은 왜 중요하죠? 이건 나중에 우리 했죠? 이거는 반도체로서 굉장히 또 중요하죠. 정말 이 사족은 인류하고 정말 뗄 수 없어요. 진짜로 너무 중요한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뭐라고요?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판 형태로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거 있죠. 요걸 그 한 장이라고 보면은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겹칠 수 있어요. 예. 요게 뭐예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요 한 판이 계속해서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흑연이라고요. 예. 연필심, 샤프심 이거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특성이 뭐겠어요? 특징이 뭐겠어요? 이거는 이 수평 방향으로는 서로가 아주 육각형으로 벌집 모양으로 아주 견고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강하죠. 안 찢어지죠. 그렇죠? 근데 어떤 땐 약해요. 예. 위에서 칠 때는 이게 꺾이죠. 위에서는 약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약해요. 서로가 이렇게 많이 겹쳐 있으면 어때? 겹쳐 있으면 이거를 당기는 건 되게 버티죠. 잘 버티겠죠. 근데 어떤 때요? 살짝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하죠. 예. 연필이 뭐예요? 여러분들 연필이요. 바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연필로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쓸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종이에 묻어 있는 게 바로 글씨인 거예요. 글씨요. 이게 바로 흑연이에요. 아셨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노보셀로프 박사님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확히 이제. 근데 어떤 분이 되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유리판에다가 그을음을 만들었어요. 껌댕이가 바로 이거죠. 껌댕이를 만들어 놓고 스카치 테이프였던 것 같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쫙 한 다음에 껌댕 다 새까맣게 한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딱 한 다음에 이거를 싹 걷어냈거든요. 스카치 테이프로 딱 걷어내니까 요 판때기 구조 요거 하나가 이렇게 딱 뜯겨서 나오죠.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그래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핀이에요. 알겠어요? 이 벌집 모양의 그 판상 구조의 한 꺼풀, 요걸 뭐라 한다? 이걸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그래핀 특징이 뭐겠어요? 이쪽은 되게 강하죠.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수많은 탄소 원자들이 지금 결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위쪽을 보시면요, 이게 쉽게 이거는 이제 비유예요, 비유. 정확한 표현 아니지만 여기에 쉽게 말해 작은 솜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솜털들이 촘촘하게 나 있어요. 솜털들이요. 솜털들이 촘촘하게. 이게 바로 전자예요, 전자. 전자들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게 마치 접착제 역할을 해서 위와 아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약하죠. 이렇게 하면 약하죠. 이 솜털처럼 있는 이 전자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딱 걸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그냥 솜털처럼 있는 거니까 쉽게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 전자들이. 그러니까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넣으면 이 전자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자유롭게 움직이죠. 반도체 할 때 기억나세요? 네.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뭐라 한다? 전류라고 했잖아요. 이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뭐라 그런다?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기를 잘 통하고 도체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그래핀이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즘에 그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렇게 얇게 거의 원자 두께 하나 정도의 얇은 LCD 모니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얇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투명해요. 투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유리 같은 데도 이렇게 좀 탁 부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유리가 뭐가 되죠?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 동영상 많이 봤을 텐데,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거울에 딱 보니까 무슨 뉴스들이 막 이렇게 모니터처럼 나오고, 바로 그게 그래핀으로 혹시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재밌는 거, 요거를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면적이 좀 넓잖아요. 그래핀을 그럼 이렇게 한번 똘똘똘똘 말아보세요. 말면 뭐죠? 이게 바로 탄소 나노 튜브예요. 죽부인. 자, 그림 나오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부피를 줄인 거죠. 또 이렇게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원통형처럼, 예, 쭉 길쭉한 무슨 실처럼 생겼겠죠. 아하.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그래핀을요, 이렇게 자꾸 돌돌 말아가지고요,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들어요. 죽부인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들면요, 여러분 그거 동화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어. 삼형제를 데려다 놓고 이제 막 그 유언을 하는 거야. 야, 화살을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화살을 딱 가져와. 화살을 하나 부러뜨려 보아라. 그랬더니 그때 어떻더냐? 화살 하나는 부러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화살을 3개 가져와 봐라. 그래서 화살을 딱 3개 가져와서 3개 이렇게 3개 가져왔어. 자, 한번 부러뜨려 보아라. 아무리 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거랑 똑같다. 형제들 하나하나는, 너희들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너희들이 힘을 합치면 어떻다?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라. 죽잖아. 그쵸? 똑같아요. 탄소 나노 튜브를 여러 개를 이렇게 겹치면은 이게 뭐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힘은 굉장히 강하다고요. 이 당기는 걸 버티는 힘은요, 이거 인장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하죠.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주 얇은 아주 얇은 실처럼 만들 수 있는데, 워낙에 작은 놈들이니까 굉장히 강한, 인장력이 강한 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강철의 약 500배까지, 500배 정도의 강도로. 이런 거 가지고 방탄조끼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뭐랄까, 강도는 강하되 가벼운 어떤 그런 재질의 어떤 뭐 자동차, 뭐 차체를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 또 플로렌이라고 해서 축구공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이걸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돌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여기 안에다 뭘 집어넣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게 플로렌은 또 운반자 역할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뭘로 공격받거나 파괴되기 쉬운 거를 어때요? 여기 안에다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운반을 하는 역할, 이런 걸 또 만들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노 기술로 만드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무서운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이런 탄소 재질의 신소재. 뭐요?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그래핀, 그 다음에 플로렌. 이렇게 세 가지. 그냥 이렇게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또 이게 그 물질의 규칙성의 주기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